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감민가라는 가사입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2021년 수능국강문학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더보기란에 선생님이 작품 전문을 링크로 걸어두었으니까 전문을 다운로드한 후에 프린트하여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감민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민가는 함경도 갑산 지역에 거주했던 평민이 창작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성대중이라는 사람이 함경도에서 북청부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이웃 고을에 살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작중의 화자는 군역과 부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정을 베풀고 있는 북청부사가 있는 북청 지역으로 도망을 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갑과 을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백성들이 가혹한 학정에 시달리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고 양반 관료들의 수탈과 부채를 과감하게 폭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드물게 평민이 창작한 가사문학이라는 것에서 이번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여 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작품 내용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갑의 대사로 시작하는데 갑이라는 인물은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생원전도의 신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생원이라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속가 중의 하나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진사와 더불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균관을 졸업하게 된 뒤에 대가에 응시하여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벼슬은 없지만 군역이나 자벽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생원이라는 호칭은 나이가 많은 선비에 대한 존칭어로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해당 가사에서 등장하는 갑이라는 인물은 정말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존대 의미로 생원이라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을이 갑에게 당신도 곧 군역의 고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본문 내용을 표시해놨는데 가사문학은 해석을 엄밀하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해석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의 대사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당신의 행식을 보아하니 병역을 기피하고 도망하는 사람 같군요. 허리 위를 보면 긴만 남은 배적삼을 입고 있고 허리 아래를 보면 헌 헛바지가 너덜너덜하군요. 허리 굽은 할머니는 앞에 가고 다리 절뚝이는 사람은 뒤에 가고 있어요. 십리길에 하루에 가려고 하니 몇리 못 가고 넘어지고 지지 싶어요. 자, 여기서 허리 굽은 할머니는 을의 어머니, 다리 절뚝이는 사람은 을의 아버지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입니다. 자기 고을에 살던 양반이 다른 도의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면 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고을에 병역이 싫다고 당신 또한 도망을 가면 한나라 한 땅의 인심에 근본을 숨기고 살려 한들 어디서든 천하게 되는 것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당신이 살던 곳에서 아무렇게나 뿌리를 박고 7, 8월에 인삼을 캐고 9, 10월에는 담비 가죽이나 구해서 군역과 부역을 갚은 후에 나머지는 두었다가 함흥과 북천, 홍원 장사에 들어가 몰래 물건을 팔아서 집과 논밭을 다시 하고 집안 살림을 장만하여 부모님과 처자식을 지키고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어떨까요? 자, 여기서는 군역과 부역을 납부했던 품목들이 인삼과 담비 가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삼정이 문란했던 시기인데 여기서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매기는 세금인 전정, 병역을 납부했던 군정, 봄에 관청으로부터 빌린 곡식을 갚아야 하는 환정 등의 세 가지입니다. 특히 군정의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징수하는 족징, 죽은 사람에게 군정을 징수하는 백골징포, 어린아이에게 군역을 지게 했던 황구, 첨정 등의 부당한 징수 방법이 횡행하여서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례대사입니다. 아, 생원인지 초관인지 모르겠으나 당신의 말은 그만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나 또한 갑산의 백성인데 이 땅에 나고 자랐으니 이 땅의 일을 모를까요? 우리 조상님들은 남중양반 진사급제를 끊이지 않았고 금장식 옥패를 비스듬히 차고 임금을 가까이 모시던 높은 벼슬을 하다가 시기하던 사람들의 거짓된 사실을 임금께 일러 바치는 바람에 온 집안이 병방으로 기약을 가게 된 후에 자, 여기서는 의례대사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의례 집안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모함에 의해 신분이 강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라의 끄트머리 지방인 이곳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선조의 숨은 덕을 이어하는 일이 읍중구실이 첫 번째입니다. 어디 가든 지방관청에서는 우두머리만 해와서 사무나 예식을 맡아보는 일은 체면 때문에 거절하곤 했는데 슬프네요. 제 시절에 와서 원수놈의 모함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으니 군사로 강등되었습니다. 내 한 몸이 하찮게 되었으니 주변에 수많은 일가 친척들을 대신 제가 조금씩 채우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친척들의 군역의 의무까지 화자가 지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족징이라는 불법 징수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대로 조상제사를 받들어야 하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매여 있지만 걱정 없는 일가 친척들은 자취도 없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모든 신역을 제가 모두 물어내니 한 사람이 물어내야 할 군역, 부역은 세냥 5전 또는 단비 가죽 2장을 내는 것으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망간 일가 친척이 12명이니 내야 할 신역까지 모두 합하면 36냥이나 됩니다. 해마다 맞추어 물어내려고 하니 석숭인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간의 농사를 접어두고 인삼을 캐려고 산에 들어가서 허황령 보태산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싹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가피 잎만 날 속일 뿐이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친척들의 도망으로 모든 납부의 부담이 화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화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마저 포기하고 인삼을 캐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니 8, 9월에는 부는 매서운 바람, 안고 도로 다시 산으로 들어가 단비가죽을 얻으려고 백두산을 등에 지고 경계 강 아래로 내려가서 쌀이나무를 꺾어 누대를 치고 우등을 피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신님께 빌어서 물과 채와 줄을 갖추어 꽂고 장사가 대박나기를 빌어보지만 정성이 미치지 못하였는지 대박 운수가 붙지 않았습니다. 자, 단비 사냥마저 실패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빈손으로 돌아오다가 삼지연 호수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판이라 입동을 지난 3일 후에 밤중에 눈이 많이 오니 눈이 5자 깊이를 이미 넘어 4-5걸음조차 옮길 수가 없었네요. 식량이 바닥나고 옷이 얇아서 앞에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목숨이나 구하려고 죽기 살기로 길을 찾아 인가가 있는 곳을 찾아오니 검천의 거리가 한눈에 보이더군요. 자, 여기서는 겨울 산행으로 지친 화자가 고난을 겪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울음소리가 그윽하고 인간은 적적한 것을 보니 한참 사람들이 자는 중인가 보더군요. 집을 찾아서 들어가니 혼비백산한 반시체가 있어서 놀라서 도망치다가 말도 못하고 넘어지니 더운 구들 아랫목에 송장같이 누웠다가 정신을 차린 후에 2 발끝을 굽어보니 10발가락이 간 데가 없군요. 안 돼! 간신히 몸조리를 하고 목숨을 구하여 소에 실려 돌아오니 80대인 우리 늙으신 어머니께서 마중을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살아왔구나 내 자식아 수입 없이 돌아온들 모든 신역을 걱정하겠느냐.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여기서는 빈집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려 하지만 시체를 보고 놀라고 동상에 걸려 집으로 돌아오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논밭과 집안 살림을 모두 팔아서 46년의 돈을 가지고 파기소를 찾아가니 중군 파총이 호통치기를 우리 사또가 분부하시기를 각 병사계 여러 병력 부역세로 단비 가죽 외는 받지 말라고 하셨다. 그 중구 행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관가의 명령이 이와 같이 엄중하니 하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돈을 가지고 물러나와 억울한 사정을 글로지어 하소연하니 번거로운 소송이나 판결을 말라 하고 군노장교를 보내어 성화같이 재촉하니 늙은 부모님이 먼 길 떠날 때 드릴 행장 수의 4피를 팔고 8량의 돈을 빌려서 채워내니 50여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조정관리들의 군역과 부역의 징수의 행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단비 가죽만을 공납 대상으로 지정하여 화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수의마저 팔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수와 각진을 두루 돌아 26장의 돈피를 사니 10여일이 금방 지나가더군요. 성화 같은 관가의 분부로 대신 벌받을 사람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불쌍한 병등 하나는 감옥 안에서 갇혀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내 집의 문 앞에 돌아드니 어미를 불어우는 소리가 들리고 구천에 사무치고 의지할 데 없는 노부부는 인사불성이 되어 누웠으니 기절한 탓이겠지요. 자, 나쁘기를 지키지 못해서 아내가 옥살이를 하게 되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비극적 상황에 최고조가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신역을 바친 후에 아내의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치르고 조상이 모시는 사당의 위패를 모시고 땅에 묻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통곡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참새가 저 또한 서럽게 울더군요. 변방 가운데 우리 인생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병역, 부역세를 물어내는 군사가 되기 싫다고 도망을 가면 임금의 덕을 못 입는 사람이 되지만 한 몸이 여러 신역을 물다 보니 다른 할 일을 할 사이도 없이 또 금년이 돌아오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더군요. 여기서는 참새를 등장시켜서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는 감정이입이 방식이 드러나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자마자 바로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라님께 아뢰자니 9개월의 대모는 멀기만 하고 요즘 같은 우리 임금 해와같이 밝다고 하신들 임금의 덕이 미치지 못하는 이 극한의 변방, 엎은 동이 변방 지역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래까지는 비치지 못합니다. 당신 또한 내 말을 들어보세요. 다른 지역의 소식을 들어보세요. 북청부사는 누군가요? 성함은 잠깐 잊고 있습니다. 북청부사가 많은 군정을 편히 지키고 죽어 없어진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네요. 각 부대의 초관이 책임져야 하는 100명분의 신역을 북청의 민가에 골고루 징수하니 많으면 닷돈 정도이고 적으면 새돈이더군요. 자, 여기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임금에게 알리고자 하지만 거리상의 장애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고 대신에 이웃 마을의 북청부사의 공명정대함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대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골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짐을 이고지고 몰려드니 군적에 등록은 되었지만 실제로는 없는 군사 행정지역은 없어지고 민가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군정의 폐단이 사라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이 말을 듣고 우리 고을 군정 신역을 북청의 예를 들어서 관아에 상소하여 바치니 본고을에 맡겨 제사를 맡아보는 본가에 붙이니 소장 내용에 대한 잘잘못은 안 따지고 소장을 올린 사람을 메어놓고 곤장을 친단 말입니까? 여기서는 북청의 사례를 들어서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관청에 청해보지만 오히려 화자가 매질을 당하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천신만고 끝에 풀려나서 고향 생활을 다 버리고 이웃 친구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노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는 끌고 야방 중에 후치령 길은 들킬까봐 가지 않고 금창령 험한 고개를 허우적거리면서 애쓰고 넘어서 단천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을 넘어가면 북청 땅이 거기가 아닌가요? 집에 좋고 나쁨은 따지지 않고 모든 식구 편히 지키고 신역 없는 군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신역이 북청 같기만 하다면 부모와 이별하고 산소를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 부분은 마을에서 살아갈 희망을 잃은 화자가 밤중에 몰래 북청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사랑하는 북청 원님이 우리 고을에 들리신다면 군정의 패를 알리겠습니다. 당신 또한 내년 이맘때 처자식과 동생을 거느리고 이 고개를 접어들 때 그때 내 말의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하여 다 하려면 내일이 때가 다 지나도 반도 모자랄 것입니다. 해지고 바삐 갈 일이 머니 이만 인사하고 가렵니다. 북청부사에게 군정의 폐해를 알리고자 하는 을의 의지와 갑에게 당신 역시 군정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당부하는 것으로 이 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능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간민가 전문 해석이었습니다.